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아파트 투자도 괜찮죠. 아파트야 뭐 대한민국에선 현찰이고 그런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고 낙찰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낡은 다가구 주택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낡은 다가구 주택 등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은 어떠실까? 그런 거를 조금 추천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이 본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이 50평, 건축 면적이 대략 140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 학원에서도 추천했듯이 본물건 보시는 것처럼 다가구라고 하지만 뭐 이름도 마이하우스죠. 그냥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23개 호실이 있다고 하고 뭐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 나름 깔끔하게 호실별로 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뭐 허가를 뭘로 받았는지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이 물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초감정가 18억 1,700만 원대에서 한번 유찰돼서 2차 14억 5,400만 원에 진행 중인 물건인데요. 이거를 낙찰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 낙찰 뭐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요새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이 정도 물건에 근데 여기 위반 건축물도 있어서 대출 경락자금 대출에 관해서도 상당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다죠. 이 선순위 근저당권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인데 이 임차인들 대항력이 없어서 전부 말소되고 다 인도명령 대상이 된다고 해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한번 나는 일이에요. 이분들이야 뭐 속아서 왔건 어찌 됐건 본인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독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능력이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일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화곡동에 있는 물건이죠. 저는 서울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화곡동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대략 이렇게 봤을 때 저렴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단독주택으로, 보물권 단독주택으로 나와서 최저가 5억 4천까지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돼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이거의 대지 평형을 보면은 116제곱미터니까 35평이 조금 넘습니다. 35평이 조금 넘고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요 물건인 것 같아요. 단층이죠. 단층에 골목에 위치해 있고 36평이 되는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토지 및 건축물 이걸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토지입니다. 토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저는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부분상가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는 뭐 그렇죠. 뭐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결국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좋냐? 나중에 확장성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35평 되는 요 토지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이 대략 이 옆에 있는 것도 같은 평형대로 보이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70평이에요. 그럼 이 70평대의 토지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한 동짜리 빌라를 건축할 때 한 1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죠. 1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고 뭐 건축을 하면은 한 동짜리 빌라 다세대 주택들이 건축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35평 가지고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생각하셔도 보여드렸던 이 35평짜리 토지가 이건 50평이지만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런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 보면 주차장이 3개 정도, 3대 정도밖에 되지가 않죠. 그럼 이거는 고시텔 내지는 다중주택 정도로 허가가 났을 겁니다.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나도 이게 층별상 이 세대를 가지고 이 호실을 23개를 뺐다는 거는 좀 무리예요. 이렇게까지 빼는 건 무리고, 이 주차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 규정 때문에 그렇게 허가를 낼 수밖에 없고, 이 불법적인 요소가 조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서울에 있는 물건을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단독주택, 이 낡은 단독주택, 그거를 철거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단독주택, 철거하고 나중에 그 철거 비용도 건물을 건축하고 양도했을 때 전부 양도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게 비록 지금 예시를 드느라 서울에 있는 물건을 말씀드렸지만 굳이 서울이 아니고 인천이어도 되고 경기도여도 되고 지방 쪽이어도 됩니다. 관광지 옆에 그런 데에다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충 만들어 본 건데, 현관 출입구를 통과해서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있고 이 옆에 조그만 데가 보일러실이에요. 이 보일러실을 외부로 다 뺐죠. 그리고 이렇게 3개가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이 이 대지 면적이 36평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3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졌고, 이렇게 짓는 방식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건축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세를 놓을 수 있고, 그 임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고,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내지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시내에서 멀면은 그냥 다 나대지죠. 뭐 논에다도 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프라가 갖춰진 시내에서 이런 단독주택들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삼삼엠투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면 수익은 더 극대화가 되고 굳이 이렇게 새 호실로 짓지 않더라도 이거를 원룸 한 칸, 뭐 내지는 1.5룸 한 칸 이런 식으로 질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낡은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도 경매를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경매 등을 하고 있죠. 부동산 경매 등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까요? 저희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낙찰을 목적으로 하는 바보들은 아니죠. 그럼 저희는 부동산 업자라고 부르는 게 더 제일 적당한 호칭일 겁니다. 근데 부동산 업자들은 팔기 위해 그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는 다중주택이나 단독이 됐건 다가구가 됐건 고시텔이 됐건 이런 건물보다 저희 같은 부동산 업자들이 건축을 참여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건물들이 훨씬 수요도 많이 빠르고 나중에 매매도 더 괜찮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기 위해서 저희는 졌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은 짓기 위해서 집니다. 서울시 규정을 알아보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고 2종에서는 60%에 2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한도 끝도 없이 높이질 거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대부분 빌라를 지을 때 북쪽 도로를 낍니다. 일조권 때문이죠. 일조권 때문에 북쪽 도로가 있는 대지들을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안 그러면 이렇게 북쪽 도로에서 4층 부분이 올라갔을 때 4층 부분에서는 높이의 2분의 1 정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이 계단식으로 지은 집들 많이 보셨죠?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은 고스란히 올라가지만
목표의 2분의 1이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죠. 근데 아까 같이 지방에서나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50평대, 40평대, 30평 중후반대의 단독주택 그 부지에 저희가 저런 원룸 건물이라고 지금부터는 일괄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런 원룸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이걸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생각을 한번 해 보실까요? 35평의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35평의 건축을 해서 건폐율을 다 찾아 먹는다고 해도 저희는 그 건물 바닥 면적이 21평으로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남죠. 14평 정도는 충분히 주차로 뺄 수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단독으로 허가를 냈을 시에는 세대당 주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중으로 허가가 되면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인천 기준으로 250 제곱미터에 한 대 플러스 100 제곱미터당 한 대. 그래서 대략 저희가 저런 토지에다가 이 원룸 건물을 건축했을 때에는 2 대에서 많으면 3대 정도의 주차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올리지 않죠. 60%에 해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21 평의 대지 면적을 올렸고 그 총 150% 인천은 200%가 되는데 21에 세 개층을 다 올려봐야 60평이죠. 그럼 저희는 세 개층을 올리면 일조권의 영향도 받지 않고 건물의 용적률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건축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분들은 설계사분들께서 훨씬 더 잘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지식을 좀 쌓으시고 그분들과 설계 시점에서부터 상의를 하면은 진짜 매력적인 건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강남 쪽에 낡은 상가 뭐 2-3 층짜리 상가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용을 하죠. 더 져 봐야 그 주차 규정 때문에 그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이 그냥 다가구로 썩어 뭉그러지게 그냥 20 년, 30년 놔두는 게 아니라 내지는 빌라를 건축하는 건축업자들이 내 땅을 사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참여해서 뭐 이렇게 세 세대가 됐건 아니면 지역의 특색이 들어가게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지역은 이런 식의 그냥 아주 전통적인 다중주택 구조의 원룸이 됐건 도시텔이 됐건 아니면 에어비앤비나 뭐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들어갔건 이게 충분히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매력적으로 보이죠? 이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런 거 싸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싸게 받을 수 있으면 싸게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 싸게 받는 거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매를 참여하시다 보면 알잖아요. 내 눈에 좋은 건 남 눈에도 좋은 겁니다. 근데 낡은 다가구 같은 거 함부로 덤비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무슨 뭐 그 경매하시는 분이 화강암으로 돼 있다면 화강암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붙이는 타일이고 이런 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여유가 되신다면 낡은 다가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내 생각에 확장을 하기에 아니면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 부동산에서 부를 창출하기에는 이런 방식들도 상당히 괜찮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매라는 게 그렇죠. 아주 단순하죠. 저희가 경매를 해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을 매입해서 싸게 매입해서 좋죠. 이런 거는 대부분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하시죠. 이 정도의 이 건물들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입해서 뭐 임대를 놓기보다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거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아무리 포장을 해 봐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그냥 '사서 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무제하게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여기저기서 똥을 싸는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되팔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픈런 해서 텐트 치고 기다려서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그런 되팔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가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짓고 나서 임대가 맞춰지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냐.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해 왔던 1년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냐. 33M투로 운영하시냐.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시냐. 그리고 관광지에서 좀 특별하게 33M2 일 주일 뭐 내지는 시골 쪽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한적한 공간에서 너무 외진 데에서 사람들 한 달 살기 못 해요. 그럼 한 달 살기 숙소 이런 걸로 이용하시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중주택은 그 주택 안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대와 인덕션 등이 설치되면 불법인 거예요. 불법인데 이런 시내에서는 감수하죠. 법인 거 모르고 설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수를 하는데 경기도 외곽, 수도권에서도 외곽 쪽으로 가면은 정말 경치 좋고 한적한 데에서는 충분한 대지 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대지 확보가 돼서 여러분들도 이런 멋들어지는 건축물 건축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예의주시하시고 새롭게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방향 내지는 내가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신다면 굳이 그냥 뭐 단기 차익에 매몰돼서 저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이 단기 차익 딱 하나뿐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